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1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반갑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어떤 것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찔끔찔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모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답답한 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거래자들 1부,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투자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전하기에 앞서서 저희 네 분, 두 분이죠. 저희까지 네 분이고 저희 모두 포함해서 4명. 네. 위원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우리 것 같아요. 정재훈 위원님 오늘 또 체크 멋있는 자켓 입고 오셨는데요. 멋내셨네. 뭐또 새삼스럽게. 저번 주에도 이 자켓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안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오늘은 좀 말. 제가 저번 주에요? 네네. 이거 입고 오셨어요. 귀엽다.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 옷에 요즘 꽂히신 것 같아요. 자주 우리 입으시는데. 단벌 신사 네, 정재훈 위원님. 오늘 아, 시작 좀 우리- 봐주세요. 네. 네, 박원재 의원님이 인사 안 하나요? 맞나요. 박원재 위원님 어서 오세요.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내분할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같은 편을 좀 챙겨주세요. 아유, 저희 팀 잘 챙기죠. 위원님이나 열심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싸움 나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코스피가 이제 4흘 연속으로 상승해주고 있긴 한데 2,400선에서 2,300선 사이에서 박스권 연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종목 장세와도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시장 좀 사들이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들이는 건가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오늘 3거래일째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전히 뭐 시장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순환매라기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 대금까지 같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조차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박스권역이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려면 뭔가 재료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외적인 부분들과 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외부적인 부분들은 일단 미국 쪽에 있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타결 소식, 그다음에 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도세에 대한 여부, 이 부분들이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경제방송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수급,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주체 부분들이거든요. 매매 형태로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12월 달,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 이 추이들을 좀 보게 되면 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샀어요. 계속 샀다가 12월 막판에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팔다가 개인들이 12월 중순 됐을 때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이러한 패턴과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도 기관은 매도 줄기차게 매도가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12월 달 가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주기가 좀 짧게 진행이 되고 거래 대금 또한 관망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고 지수도 치고 올라가기에는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거래소 시장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쪽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일부는 좀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등 시에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더 안전한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양도세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이 양도세 이슈 때문에 정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연말까지는 이 이슈가 좀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주식에 대해서 더 깊은 정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노란톡방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 알려주시나요? 저요? 네. 직접 홍보해 주세요. 왜 논란 토끼는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 제가 오픈 채팅방 잠가놨어요. 아, 지금 잠깐 네, 오셨어요? 지금 잠가놨는데요. 네. 하도 광고쟁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잠가놨는데 사실 이게 이 공간에 오시면 뭐 종목을 주거나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쵸. 종목을 들였다가 빠지면 사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 부분도 시장이 또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시장에 대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조언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오시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종목을 바라신다라고 하게 되면 냉정하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다른 곳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렵고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참 주식에 힘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쵸. 보고 있는데 참 공부도 되고 멘탈 잡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함께 들어오시고 또 1대1 투자 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칭방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도 멘탈 잡아주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작궁이죠. 박원재 위원님께도 오늘 시장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네. 박스권에 좀 갇혔잖아요, 위원님. 네.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최근에 8월부터죠. 아마 올 들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이 훨씬 긴 게 주식시장입니다. 올해는 위기 이후에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급등각을 만든 아주 이례적인 시장이었고요. 보통의 시장은 지금 같은 시장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바닥 1000일, 천정 3일 이게 오래된 주식 격언입니다. 단 아쉬움은 있어요.
8월부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불쑥불쑥 주봉 단위로 1, 2주 이렇게 좀 길게 조정 나오는 이유는 네. 양도세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좀 담론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시장은 이게 투기장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은 자유주의를 포방하는 국가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잘 발전돼야만 그 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성과 보상, 그 다음에 가계소득 증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결국 국부의 증대, 후생의 증대로 이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누더기가 짜집기다 보니까 연말을 단절시켜 놨어요.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년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쟁이 되면은 이제 내년도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다 회피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이걸 투자자한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제 통합과세를 2023년에 금융 수익 통합과세로 묶기로 한 마당에 올해 정말 10년 만에 개인들이 정말 일어나서 자본시장을 지켰는데 네. 이 개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또 뒤따라온 개미들이 또 이 폭탄을 안고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개인적으로 적자연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투자하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소득 있으면 세금 낸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게 보편타당한 기준이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일개적에 겹쳐서 이도저도 아닌 거에 저촉받아서 투자는 좀 명쾌해야 되는데 지금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주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네. 3억이면 대주주가 되는데 10억이면 안 되는 사람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관이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우리가 먼저 털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밀리는 거 보면 딴 거 없습니다. 기관 매물 따라 떨어졌고 요새는 외국인 따라서 그대로 시장을 특히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릅니다. 거의 복사판이에요.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겠습니까? 올 한 해 내내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의 구도였는데 왜 유독 연말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동안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 매매를 개인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 돼서 대주주 확정을 피해야 되는 마당인데 이제 한 달, 2달 남았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말까지는 지지부진할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하락할 때 짐작으로 매수가 아니고 항상 매매는 확인 후 매수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아래 꼬리 달린 양봉 어제 나왔죠. 그러면 어제 종가로 매수의 요건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면 아마 2, 3일 동안은 일정 부분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필요 조건은 갖췄는데 충분 조건으로 그럼 이게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할 거. 그래서 요거 뭐 한 3%, 5% 먹으려고 갈 거냐, 그냥 관망할 거냐가 이제 선택인 거고, 미국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다음 주에 대선이 있으니까 화요일 날, 그러면 통상 대선 직전 주부터는 좀 오름의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고약한 것 같아요. 모 후보가 이제 시작 전부터 내가 저도 승복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미국 대선도 지금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불복이 돼서 연말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또 거기도 한 6, 7주를 불확실성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연말은 좀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오르는 건 제한적, 재수없게 떨어지면 좀 제법 낙폭이 큰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일이라도 좀 올라와서 현금이 꽉 차 있다 이런 분들은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한 25% 수준은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아마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좀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말까지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해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앞서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큰 코스피보다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더불어 해주시면서요. 앞으로 매매법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 위원님들 많은 분들 또 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을 좀 이겨내는 방법,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치킨값 벌 수 있는 종목. 올해는 코로나로 주말에도 집콕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서 IPTV 영화를 보면서 치맥을 하고 싶은데요. 반반 무만이는 진리죠. 치킨값 벌 수 있는 종목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특별히 우리 도행코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네. 무를 많이 좋아하신대요. 치킨분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신 만큼 반반 무만이를 좀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치킨 먹을 때 무 네. 없으면 너무 질리잖아요. 뻑뻑해서. 위원님 무 안 드세요? 치킨 먹을 때? 예, 정재훈 좀 위원님? 잘 안 먹어요. 신 걸 싫어해서. 치킨도 안 드세요? 치킨은 좋아하죠. 오. 치킨은 좋아하는데 네. 그 신 거를 제가 좀 잘 못 먹어요. 아, 네. 젊은데도 잘 못 그건 먹어요. 32살이면 신 거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박원재 의원님은 치킨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구운 거 튀긴 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 반반 좋아하고 네. 무 좋아합니다. 역시 짝꿍이라서. 저도 젊은 무 안 사람에서 좋아해요. 역시 잘 통하네요. 저도 무 안 좋아해요, 위원님. 저도 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요? 네, 저 물. 저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게요. 같이 가서 우리 무를 이쪽으로 네, 한번 친무파, 반무파로 그 나눠서. 무 좋아하시죠? 네, 네. 500원 추가하면 하나 더 줘요. 500원 내고 더 먹겠어요. 네. 주식으로 네. 벌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치킨값 플러스 무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정 의원님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반무파 말씀해 주시죠. 예. 반복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 같아요. 제가 종목을 가져온 게 이게 참 집에서 혼자 치맥할 수 있는 거면 한 3만 원 벌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새우가 정도 백주 사갖고 한 새우가 정도만 되면 충분히 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네요. 새우가. 그렇죠? 이게 네. 주가가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니까 한호가 수익이면 한 새우가 정도 새우가 100주 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새우가 수익 내면 충분한 건데 네. 이 기업은 사실 단기로 봐도 괜찮긴 한데 좀 내년도까지 봤으면 뭐 내년 연초 뭐 그 정도까지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안정적인 성장주라고 좀 타이틀을 달았는데 사실 이게 안정적인 성장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3분기 실적이 아마 사상 최고일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 실적이 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최고 실적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 부분들 보게 되면 보통 이게 IT 섹터예요. IT 섹터 중에서는 배당이 고배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에 3.5% 정도 배당을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주춤하면서 배당이 좀 반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되면 다시 이게 3.5% 이상 배당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 수익 주가는 계속 그대로 있다 손 치고 배당만 받아서 치킨 사 먹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기관 쪽에서 한 달 동안 6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 주구장창 좀 매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6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이 기업은 코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거래소 종목이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IT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불구하고 고배당주다. 그리고 항상 우리 정 의원님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만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종목만 이렇게 눈을 뜨고 찾으시는 건가요? 그냥 재수가 좋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고배당주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고배당주는 고배당주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게 사실 IT 섹터들은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네, 설비 네. 투자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좀 인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3%대 배당을 주니까 치킨 값으로는 충분하네요. 그러네요. 무까지 추가해서 한 더억에 네. 무 안 좋아하시는데 뭐 꼭 추가할 필요는 있겠나요? 네, 저희 친무파까지 생각해 주신 것 옆 사람이 좋아하니까. 네, 네. 역시 배려 왕이십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주신 종목 정말 궁금한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2부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최고 실적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박원재 위원님의 종목 힌트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저희는 무까지 추가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뭐 무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이 종목이면은 치킨집 살까요? 치킨집 살 수도 있죠. 어떤 종목인데 살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저는 힌트를 정말 직설적으로 드려요. 제철 보국 이러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텐데 산업 시대를 걸어온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이죠. 국내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불모지에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국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열정적인 사나이들이 맨주먹으로 일으킨 국내 최초의 철강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 소재가 요새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산업 소재는 좀 심플해요. 원자재와 이제 그 산출물, 요거에 이제 스프레드 가격 차가 이익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최근에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할 이유가 주로 철광석이 나오는 게 호주와 브라질 두 나라밖에는 안 나오는데 브라질에 있는 베일 광산이 이제 여러 가지 지진이나 댐 붕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출이 지연됐는데 중국이 코로나에 벗어나면서 갑자기 철광석을 마구잡이로 수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열연은 올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은 열연 가격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가격 전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 스프레드가 좁아졌던 게 벌어지는 초입 단계가 지금 막 시작됐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저 PBR입니다. 최근에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산업 소재,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 철강까지 가죠. 아마 그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아주 뭐 성장주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아랫단은 제한되고 위쪽은 적당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황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직설적으로 박원재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시다 보니까 맞추신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너무 쉬웠나요? 이 정도면 뭐 치킨집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매장을 살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공개는 2부에서 저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1년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도 0.6%가량 빠져서 지금 1,131원대에서 마감했는데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면은 정말 큰 수치거든요. 이 원달러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위안화 강세에 연동됐다라는 소식이 몇 달 전부터 좀 들려오고 있는데 요즘 중국의 내수 시장의 반등이 워낙 이렇게 좀 크게 이루면서 약달러세가 이어지고 또 원화 가치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위안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똑같이 생각하고 잘 들으신 거죠, 위원님? 다행이네요.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실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했는데. 근데 이게 네. 보통 보면 네.
주식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쪽을 보게 되면 이게 원 달러 환율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증시에는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전에 수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 쪽하고의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맞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조금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이렇게 제 두 개의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 원화하고 빨간색 선은 파란색 선은 중국 위안화예요. 동조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동조화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서 이 원화의 강세가 오히려 위안화보다 급격하게 좀 절상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증시에는 오히려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빨간색 선은 지수예요. 지수고 검정색 선은 환율이에요. 네.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시장은 오히려 안 좋아요. 워낙 강세가 치솟게 되면 보통 시장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과거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환율이 지수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수급 개선에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왜 오히려 원화 강세는 유지가 되는데 외국인들은 안 들어올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면 단지 그냥 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바라고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중국의 위안화 강세 부분들 때문에 같이 이제 아시아 통화 자체가 강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인정을 해줄 만한 거, 인정을 해줄 만한 부분들은 뭐 코로나로 인한 경기에 대한 둔화 폭이 상당 부분 뭐 최고 수준이에요. 방어 수준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K-방역이라는 좀 얘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역성장에서 확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일단 방역에 성공을 했다?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들어올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만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실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정말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플랫폼 회사로 봐야 뭐 네이버와 카카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여전히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구산업 쪽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있어서는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4차 산업 쪽에 있어서의 IT 반도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뭐 손꼽힐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좀 주춤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양도세겠죠. 뭐 외국인이 한국말 못 알아들을 부분들도 아니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매수를 좀 미루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성장 산업의 부재와 양도세 때문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공매도 제한 같은 경우는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쪽에 있어서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억울한 제도예요. 맞아요. 개인들은 못 하거든요. 맞아요. 대주라는 게 있지만 기껏해야 몇 개 안 돼요. 대주 치고 싶어도 칠 수도 없고 수량도 적지도 않고. 근데 이게 공매도에 있어서는 주식이라는 게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해치성 개념으로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뭐 내년 되면 공매도가 해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제도적인 부분들은 같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년도에는 공매도가 좀 풀릴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뭐 내년에는 5G나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정말 우리 박원자 위원님 말씀처럼 장사 끝났다. 올해 장사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투자 전략 잘 세워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 토대로 박원재 의원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의원님? 복합적이에요. 네. 환율이 단기간에 이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낙폭이 깊은 거죠.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주지하다시피 유한화 연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보다 크게 생각을 해보면 달러 기축통화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 달러는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의에 한 70% 정도의 유통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호주의를 내세웠죠.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달러 기축통화의 메커니즘은 미국은 소비를 해주고 그 소비라는 건 이제 무역 적자를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적자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 국가가 달러를 확보해서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서 그걸로 미국 채권을 사고 이런 구조로 가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뭐 본원 통화를 기본적으로 몇 배씩 찍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FRB가 그대로 리펀딩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영내에 달러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내에 묶여 있으면 달러 기축 통화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야 되는데 이걸 밀어낼 때가 유일하게 중국 자본시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서 미중 무역 분쟁의 하이라이트도 결국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그렇죠. 그 자본시장 개방 조건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이제 중국이 서서히 범위를 높이고 있어요. 국내에 아마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거는 중국 포션이 너무 커졌어요. 우리는 이제 MSCI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모건스탠리 이머징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선진 지수에 들어가야 돼요. 중국 지수와 같이 있는 한 중국이 국내 시가총액이 한 7배 이상 되는 나라인데 거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달러가 그렇잖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펀드로 돈이 안 들어가고 개인이 직접 한단 말이죠. 네. 미국도 로빈후드예요. 개인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돈이 안 들어와요. 패시브 자금에 돈이 들어와야 자산 얼로케이션 전략에 의해서 한국물도 기계적으로 사고 뭐 이러는데 배분할 돈이 그렇게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순유입이 없고요. 두 번째는 유입이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배정을 하고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쿼터를 거기 늘리니까 올해도 2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죠. MSCI 편입 비율 조절을 하는데 네. 그때마다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은 한 0.67%씩 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선진 지수에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는 얘기와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보통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가서 원화가 강세를 띠면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이런 건 굉장히 안 좋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가 더 강세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커버가 되고 두 번째 반도체는 이제 뭐 환율하고 그닥 영향을 안 받는 게 그냥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가 뭐 환율에 연동돼서 같이 경합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수입품은 좋아요. 원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그럼 산업 소재 같은 경우는 대개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산업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내수 산업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달러 강세가 되는 거는 자본 수지 측면에선 도움이고 수출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요생코 패러다임도
그 정도로 좀 바뀌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왜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빠져나갈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산업별로 영향은 조금씩 다르다. 이 원달러 현상과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 강세가 영향을 받는 분야도 있고 전혀 뭐 상관없이 흘러가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이 어떤 영향을 좀 받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매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점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야기 이제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늦으면 끝장. 월마트가 얼마 전에 접전 끝에 틱톡을 인수했고요. 또 디즈니도 넷플릭스 대항마로 디즈니 플러스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사업이 좀 신산업 시대고 이 스트리밍에 뛰어들지 않으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 도행코님은 넷플릭스 즐겨보세요? 저도 최근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리지널 작품들도 너무 잘 플랫폼을 넘어서 콘텐츠 맞아요. 사업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요즘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뭐 넷플릭스나 실적 안 좋았어요, 넷플릭스. 너무 근데 제가 시간이 급락입니다. 시간의 급락이에요? 아니 그래도 주가가 얼마나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네. 저 안 갖고 있어요, 위원님. 참고로 저 넷플릭스 안 봐요. 아 그래요? 저는 보는데. 저는 SK 브로드밴드.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그러니까요. 애국자시네요. 사실 TV를 좀 잘 안 봐요. 요즘에 그죠? 요즘 잘 안 보니까 보죠. 대부분 다 유튜브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TV 프로그램을 좀 잘 안 봐서 굳이 본방을 네. 챙겨보지 않잖아요. 그죠? 본방을 예전엔 좀 챙겨볼 때는 좀 있었어요. 뭐 육룡이 나르샤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TMI 아닌가요? 서른 초반이신데 30대 초반인데 그런 걸 못 보나요? 분명히 나르샤 10년 충분히 학생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 때. 군대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네네. 두 분 그만 싸우시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이 계속 강세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주제. 근데 사실 이게 네. 코로나 원래 이게 먼 미래,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해야 될 이제 점점 점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게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발빠르게 지금 땡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언택트 뭐 그다음에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온라인 쪽에 있어서 다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바꿔놨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앞당겨왔다? 앞당겨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프 쪽으로 직접적으로 매장을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좀 배달도 빠르거든요. 새벽 배송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 쪽에 있어서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봐도 온라인 쪽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장을 가요. 매장을 가서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를 보고 딱 맞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끝내놓고 인터넷 사게 되면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에 싸요. 그렇죠. 할인이 네. 되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보면 네. 그 해외 직구 같은 것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매장 같은 데 가서 그거 입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구를 해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자켓도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지금 점차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앞당겨질 것 같아요. 뭐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로 인해서 다 바뀐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의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산업의 구조는 점차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10년 전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조선 쪽 업종, 철강 업종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강한 것처럼 앞으로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주가가 방금 떴었는데 그런 산업군이
이제 신강세 섹터로, 신주도 섹터로. 그렇죠. 신주도 섹터로 네. 좀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제 시작인 거 아닌가요? 시작은 이제 벌써 했죠. 저기 3월달부터 아우, 저기 죄송합니다. 3월달부터 네.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고 막 있는 단계인데 네, 네. 이게 빠지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전문가도 아까 이소연 앵커님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랑 5G랑은 계속 갈 거다. 네. 계속 갈 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해요. 다만 이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고점에서 반토막 내고 갈 거야라고 하게 된다라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지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정의 폭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 여쭤보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저희 정 의원님은 너무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 거의 아니에요. 그런가요? 같이 어립니다. 아, 아니, 네. 몇 살 차이 안 어리시니까, 나요? 어리니까 한 내가 3살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아, 네. 우리 4살로 알고 있는. 어유 아, 우리 몇 살인가요? 박원재 의원님도 이렇게 어리셨구나. 저 네? 깜짝 34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다 동년배니까 동년배 방송으로 가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조금 정 의원님보다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어요. 몇 년 더 살았으니까. 2년 더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쭉 변해 오면서 산업 트렌드들이 바뀌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좀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스럽게 보죠. 걱정스러우세요? 네, 왜죠? 걱정스러운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직업 이전을 시키고 적응을 시킬지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사회는 너무나 빨리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코로나19가 그걸 훨씬 더 가속화시켰어요. 자, 이게 말로는 그냥 언택트예요라고 한마디로 던지지만 여태까지 인류는 대부분의 사람은 생산활동이나 유통을 통해서 먹고 살았죠. 그렇죠. 그 유통망이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지금 아마존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섹터는 아마존이 뭐 출시했다 그러면 그 출시된 그 산업은 그 업계 1위군도 그냥 문 닫아요. 드럭스토어도 그랬고, 뭐 장난감 토이 매장도 그랬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 왜냐면 비용 구조가 도저히 이 언택트 기업을 오프라인 기업이 비용 구조를 넘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인벤토리나 재고 비용이나 물류 관리나 이거를 여기는 필수적으로 사람 인건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구조인데 언택트는 그게 아니죠. AI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프라인 매장이 이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에서 씩 둘러보고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주문하면 그게 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큰 그래서 문제긴 산업 하네요. 이전, 네. 직업 이전 이런 거에 대한 그러네요. 준비도 하기 전에 이제 조만간 4차 산업이 시작되죠. 그러면 UI가 더 발달돼요. 네. AI, VR, AR, VR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는 뭐 피팅도 나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컴퓨터로 이렇게 그렇죠. 입혀보면 피팅이 되니까. 그냥 네. 시뮬레이션으로 아주 3차원으로 그냥 다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가서 피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직원도 필요가 없을 그렇죠. 거고요.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의 고용 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 산업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건 발전하는 거고 이제 이 이전하는 그 수요를 사회적 합의로 어떻게 충분히 교육시켜서 준비를 시킬지 이런 게 참 고민입니다. 정답은 없죠. 결국 네.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일자리가 또. 너무 힘든 네. 사회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했던 일 평생 해도 되는 뭐 옛날 대학 교수님들 뭐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30년 동안 강의 노트 한 번도 안 바꾼 교수들이 거의 다 대부분. 34살 맞죠? 네네. 네. 저도 요즘은 기억나네요. 네, 저도 그래요? 기억나요. 요즘은 안 그런 거죠. 그랬어요. 요즘은 뭐, 네. 그만큼 이렇게 이제 변화가 네. 정말 대학교도 적응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쵸. 변화가 생겼다는 건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전쟁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라고 할 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덩치가 중요한 산업군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는 산업군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 있잖아요. 고정 비용을 그냥 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사람도 줄일 수 있는 그럼요. 거고요. 네. 뭐 창고가 그다지 클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나 그 이후 좀 선행되는 지표잖아요. 주식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시장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트렌드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이끌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있는데 네. 위원님들께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좀 이런 산업이 특히나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어 보안이면 보안, 뭐 AI면 AI, 뭐 수소면 수소, 전기면 전기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군들, 섹터군들 있으세요? 빨리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네, 없어요. 거의 없어서 시간 없으시면 넘어가시죠. 넘어갈 수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뭐. 아 집착할래요, 위원님. 네, 박원재 위원님. 네. 아니, 뭐 그 우린 다 알잖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플랫폼 네. 전용으로 다 갖고 있고, 그렇죠. 그 아랫단으로 들어가면 뭐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콘텐츠 네. 산업이요. 컨텐츠 산업이 지금 얼마 미국 가서 지금 그렇게 자리 잡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팝이 출발된 K 문화가 정말 대단한 게 대한민국이 절대로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이 그 폭넓게 갖고 있는 산업군으로 갖고 있는 국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때문에. 않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뭐 상당히 상대적으로 두각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네. 희망을 가지십시오. 국내 증시가 지금은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뉴욕 증시만큼 호황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상암동 주린이 오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상암동 주린이 도하나입니다. 저 요즘 짝사랑에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쫌쫌따리 돈을 모으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그런 제가 감히 거대한 기업을 사랑해서 밤새 끙끙 앓고 있습니다. 뭐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한 주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와, 잘 간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주도 함부로 못 사겠다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가격이 여기서 딱 5분의 1 정도만 되어도 냉큼 사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배울 개념이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의 사전적 정의는 주식의 액면 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000원 하던 주식을 2,500원짜리로 쪼개서 2개로 만드는 경우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액면 분할을 하면 회사 입장에선 어떠한 자본적 이득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나누기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2018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테슬라 등 거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주식의 활발한 거래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과거에 라떼는 말이야 한 주의 가격이 250만 원에 육박했을 때 저 같은 주린이는 감히 한 주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런데 50대 1 액면 분할을 실시한 뒤에 저도 어엿한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있죠. 이처럼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 주식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4대 1, 테슬라는 5대 1의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요.
사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몰려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액면 분할을 하면 사고 싶은 종목들 한 종목쯤은 마음속에 품고 계시죠? 저도 몇 개의 종목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그만큼 돈을 버는 게 빠를지 그 기업의 액면 분할을 하는 게 더 빠를지 그건 모르겠네요. 네, 그럼 오늘 상암동주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오늘 도앵커님 닮은 그런 분께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잘 봤어요, 주린이. 아니 영혼이 어디 가셨죠? 위원님? 네? 이거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 주세요. 열심히 하잖아요, 아까 그 친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황원재 의원님 어떠셨어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두 분 다 영혼이 너무 똑같잖아요. 없으세요. 달라요. 알았어요. 약간 달라요. 신식, 그렇죠? 신식 젊은 사람들이 인사법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 더 젊으니까 조금 네. 더 힘차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잠시 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이 공개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거래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